5월 20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대표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 이동진 총괄기획팀장과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이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0.6%나 하락했습니다. 또 OECD 가입국 가운데는 또 유일하게 1 이하인 나라입니다. 음, 저희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기적을 이룬 나라라서 외국에서 부러운 시선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국가 소멸 위기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이 중 경북에서는 이미 이런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6명이고 각종 소멸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2월 20일 날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특히 또 지방이 저출생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서 음,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금 지방 주도의 총력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1조 2천억 원 규모의 100대 과제를 내놨더라고요. 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지난 5월 13일 날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 계획 언론 브리핑을 가졌고요. 네. 저출생 전주기인 만남부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대 분야 100대 실행 계획을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100대 실행 계획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잘 아는 경북이 직접 디자인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음, 체감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군 곳곳에서 지금 현재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 경북은 국가 차원과 좀 다르게 기존에 분절된 뭐 돌봄이나 육아 정책들을 좀 연계하고 여기에 현장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녹여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으로 긴급하게 한 1,100억 원 정도 마련했고요. 3년간 27년까지 1조 2천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만남부터 뭐 결혼까지 결혼, 출산, 양육, 주거까지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이나 양성평등 등 문화를 좀 확산시켜서 조금 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과제 등 포함해서 네. 경북 대표 저출생 극복 20대 과제를 마련했거든요. 이 네.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핵심 과제 추진에 총력을 쏟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선 네. 만남부터 주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거죠? 예,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생아의 한 97% 정도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조금 만남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네. 저희는 청춘들 간의 만남의 기회를 주는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자만추라하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하는 사업부터 해서 공식 만남 주선, 여행으로 연결까지 음, 조금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경상북도가 결혼 정보 회사가 되겠다 그런 음, 의미인데 우선 공통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척춘 동아리를 5월, 8월, 10월 총 3기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물론 네. 통합 워크숍도 진행하고요. 우선 7월 여름 휴가철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 나는 솔로를 조금 배치마킹해서 경북형 솔로 마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잘된 커플한테는 저희가 5박 6일로 일본을 경유하는 국제 크루즈 음, 여행도 좀 보내줘서 조금 만남이 지속되고 결혼으로 골인될 수 있도록 음, 행정 응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단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출산이라는 개인 행복이 저희는
사회 전체의 축복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네. 조금 건강, 물품, 비용 지원, 서비스까지 조금 여기도 좀 종합적으로 지원할 음. 생각입니다. 네. 먼저 뭐 출산을 하시면 저희 경북형 출산 축간 박스, 그다음에 산모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뭐 동해산 미역, 그다음에 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그다음에 엄마 아빠들이 육아에 도움되는 책 선물 같은 것도 지원하고요. 네. 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 가입력하죠. 가입력 보전을 위해서 냉동 난자 보조 생시술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도 최대 250만 원, 그러니까 1회당 음. 50만 원 지원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난임 중에 한 34% 정도도 남성 난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남성도 남녀 구분 없이 난임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난임 환자와 임산부의 심리 상담을 돕는 권역별 상담센터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쪽에 거점용으로 거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도 운영해서 건강부터 해서 뭐 서비스까지 조금 출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남부터 출산,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았으면은 그다음에 좀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예. 돌봄을 위해서는 그럼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예, 저희도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지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돌봄 인프라 구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뭐 온 동네가 함께 좀 아이를 돌봤습니다. 음. 이러한 공동체 돌봄을 위해서 경북도가 직접 새로 설계했는데요. 지금 뭐 경북 보듬 공동체라는 명칭으로 어, 도내 곳곳에 좀 육아 부담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자격 갖춘 전문 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 등 공동체가 24시까지 아이를 돌봐줍니다. 네. 현재는 6시나 저녁 8시인데 이런 걸 24시까지 늘리고 어, 어,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교, 집까지 좀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순환버스, 돌봄 음. 버스죠. 하고 또 지원하고 헤이딜러처럼 내 정보만 입력하면 돌봄부터 주거, 뭐 지원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정보 제공도 할 거며, 저희 걷기 프로그램 앱과 연계해서 네. 아이 안식길도 조성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아이가 평소에 가던 길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그 부모에게 조금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음. 하고, 소방과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또 그 공동체에는 저희 경북에서는 친환경 먹거리도 제공해서 진짜 완벽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여기와 더불어서 좀 특화된 좀 프로그램으로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좀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독서와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돌봄 도서관도 좀 운영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음. 특히 저기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 도시인 가칭 돌봄 융합 특구를 조성해 달라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정부의 돌봄 권한 이양, 예산 지원,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해서 돌봄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좀 돌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우리 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하는데 예. 주거 관련 지원책도 좀 내놨죠. 예, 저희도 보니까 올 초에 저 끝장 토론을 조금 뭐 공무원들도 하고 시민들도 하고 같이 해봤는데 육아 주거 문제가 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저희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 해소하는데 월세부터 전세,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정에는 큰 집 마련까지 이것도 패키지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음. 우선 2026년까지 시군에 저희 700호 매입 방식의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저희 도청 신도시에는 돌봄 시설이 집적화돼 있는 그거와 공공 임대주택이 연결돼 있는 임대주택을 756호를 만들어서 돌봄과 주거가 동시에 해결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은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2년간 최대 30만 원의 월세 지원도 할 생각인데요. 네. 예전은 저희 부모들은 뭐 월세 지원한다 그러면 좀 꺼렸는데 요즘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은 월세를 하더라도 좀 깔끔한 집을 원하더라고요. 네. 그런 조금 취향을 파악했고요. 이와 함께 또 전세 이자도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해서 음. 부담을 해소시킬 겁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3자녀 이상은 좀 더 넓은 평수 40평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이자도 또 파격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일과 이런 육아를 좀 병행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 조기 퇴근과 소상공인 출산 휴가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요. 예. 저희는 돌봄이나 주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는 환경과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북에서는 저 근무하는 부모들이 조금 육아기 부모들이죠. 좀 네. 일찍 퇴근해도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 육아기 부모 4시 퇴근과 초등맘 10시 출근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육아기 단축 근로제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하루 2시간 하면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은 단축 근무를 하면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 그 부족한 부분을 400만 원까지 다 이게 월급 받는 사람께 다 지원해서 거의 음.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액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초등맘들이 1, 2, 3학년 때 9시에 애들 등원시키고 다시 직장 오는데 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1시간 정도 10시 출근을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저희가 3개월 동안 약정해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또한 우리 도내에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96% 36만 7천 개 소상공인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은 그동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혜택을 못 받았죠. 네. 근데 저희는 소상공인도 동네에 뭐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상공인이 출산해서 육아휴직 갈 수 있도록 6개월간 대체 인력비 총 1,200만 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생각입니다. 음. 이 정책은 8월쯤 되면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도청도 저희가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전국 최초 시행, 그다음에 음. 아이가 아프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같이 데려와 근무할 수 있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등 먼저 해서 도청에서 모범을 보이고 시군이나 민간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좀 정책들이 실제로 좀 잘 실행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예.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그러면 어떤 지원이 또 마련이 됩니까? 예, 사실 경북하면 저는 동의는 하진 않는데 보수적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부부가 함께하지 않고 여성들이 만회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아빠들이 이제는 조금 양육에 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모범을 보여서 부부가 함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빠 교실을 운영해서 아빠들의 인식 개선과 공동 육아 참여를 돕고요. 그래서 시군 곳곳에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동네 아빠 교실을 열 생각입니다. 음. 또한 아빠 육아 프로그램과 함께 돌보는 아빠 교실, 또 기업 확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같이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요즘에 지금 노키즈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서도 저출생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노키즈존 문화가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환영받는 웰컴 키즈존 식당을 도내 한 230개에서 우선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음. 아이들 전용 식기, 유아용 의자, 그다음에 전용 메뉴판 이런 거를 하는 기업에게는 저희 아동 친화 음식점을 인증해주고 음. 지원도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놀이터 조성, 그다음에 아이 행복 해피투게더 캠페인 등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는데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서요. 예. 네. 사실 원래 추경 단일 규모로는 1,100억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원포인트 추경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 예산은 뭐 기존에 있던 예산도 있지만 저출생은 조금 가감하게 신속하게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예산 없는 예산을 다 끌어봤고요. 또 27년까지는 국비 확보 기금 포함해서 최대 1조 2천억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극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출생 극복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금 지원과 인프라 확충, 문화 인식 이쪽에 집중 투입할 생각이고 또 지난 3월부터 지금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하는 10,000원 이상 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한 23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까지 열기가 많은데요. 이 예산도 좀 소중히 정책을 잘 짜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출생 극복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초기 단계부터 정부와 계속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하고 국무조정실 등을 방문 건의를 많이 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 저희가 좀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용산에 대통령실의 저출생 수석 설치,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이거는 저희가 2월 달 전액 선포할 때 계속해서 요청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동안 경북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과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국가 구조개혁 같은 게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강력한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출생 특별법 가칭 좀 제정해서 국민들이 저출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안심하고 자식 낳아도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있고 향후에는 국회 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정부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꾸준히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오랜 동안 저출생이 국가적 난제이면서 경북도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경북도가 먼저 선봉에 서서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도민들과 온 나라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수도권 병을 좀 고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 잘 되고 가정 이룰 수 있는 교육 개혁. 그다음에 이제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개방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장기적인 국가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거는 시도민과 기업, 언론 그리고 사회 모두 동참과 지원이 제일 실합니다. 경북과 함께 이런 어려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 이동진 총괄 기획팀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